수천 년 전 고구려 무사들과 신라 화랑들로부터 시작된 이 전통 치유법은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을 넘어서 인간을 하나의 에너지 체계로 보는 철학적 의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북 오브 하우투.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만 우리 민족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동방활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활법의 기원과 원리, 활기도, 무술과의 관계, 그리고 불치병조차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임상 사례들까지 현대의학이 잇고 있는 치유의 본질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회복의 힘을 깨워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숨겨진 전통, 의술, 활법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활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활법이나 동방활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이 활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동방활법은 이 치유 기법을 체계적으로 근대화시킨 분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며 한국에서 유래된 기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동방활법의 역사는 한국의 무예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활기도라는 한국 전통 무술은 동방활법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습니다. 활기도는 활기라는 생명력을 다루는 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체의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고 활성화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활기도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무예 장면들은 이미 당시에 체계적인 무술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구려의 손님이라 불리던 무사들은 활과 검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맨손 무예와 치유 기술도 함께 연마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시대에는 화랑도를 중심으로 무예와 치유법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화랑들은 산과 들을 다니며 무예를 연마하는 한편 부상이나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기도의 원형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후대에 동방활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활기도는 더욱 체계화되었고 무예와 의학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침략 시기에는 전쟁 중 부상당한 병사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법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활법은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서 체계적인 치유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무예서적에 활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예도보통지에는 활법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 전투 중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법이 무예의 일부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동방활법이라는 명칭은 동방에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방은 동양, 특히 한국을 가리키며 활법은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방활법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종합적인 기술임을 암시합니다. 현재 의료시장에서 활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양한 시술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정한 동방활법의 철학적 기반과 기술적 깊이를 결여한 채 단순히 상업적 브랜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동방활법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활법은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발전해온 독특한 전통의학 체계입니다. 단순한 치료 기법의 집합체가 아니라 기철학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서구의 환원주의 의학이 질병을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활법은 인간을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체계로 보고 전인적 치료를 추구합니다. 활법의 핵심은 활기도 무술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연관성이 아니라 존재론적 필연성입니다. 무술 수련을 통해서만 개발되는 기감과 에너지 조절 능력이 진정한 활법 시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활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시술들이 이러한 무술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어 진정한 활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기도 무술 자체는 스승과 제자라는 인연을 통해서만 전수되기에 보통 활법 수련생들은 한국의 기천문이라는 무술로 기초적인 활기도 무술에 입문을 하기도 합니다. 활법의 이론적 토대는 기철학에 있습니다. 기는 단순한 에너지의 은유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관통하는 실제 존재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 이론과 비교해 볼 때 기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 양자장과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인체 내에는 12경락과 기경팔맥이라는 에너지 순환 체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아니라 기의 순환과 변화를 가시화한 에너지 지도입니다. 각 경락은 특정한 기능적 시스템을 대표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특성을 보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이러한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상태이며 질병은 에너지의 정체, 역류, 소산, 허탈 등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활법은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치유를 달성합니다. 또한 활법에서는 인체의 병리 상태를 8개의 결로 분류합니다. 결은 에너지의 병리학적 상태를 의미하며 서구 의학의 증상 기반 분류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각 결의 형성 과정은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이 미세한 기의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어 명확한 병리적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의 진단은 촉진, 맥진,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숙련된 활법 시술자는 환자의 몸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과 정체를 직접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무술 수련을 통해 개발된 고도의 감각 능력입니다. 활기도의 핵심 원리는 기의 흐름과 조절에 있습니다. 기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로 인체 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활기도는 이러한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활기도 수련의 기본은 호흡법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활기도에서는 단전호흡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하복부에 위치한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깊게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활기도에서는 자세와 동작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의 각 부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활기도의 기본 자세는 천지자연의 원리를 몸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구의 중력과 우주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활기도의 수령 과정은 크게 외단과 내단으로 나뉩니다. 외단은 신체 외부의 훈련으로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내단은 내부 에너지의 훈련으로 기의 조절과 정신적 수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두 가지 수련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활기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활기도는 또한 윤리적 수련을 중요시합니다. 무예의 힘은 항상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자기 수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도의 정신으로 무예가 단순한 싸움의 기술이 아닌 인격 수양의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무술 수련을 통해 개발되는 능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고유감각 민감성을 기릅니다. 둘째, 움직임과 에너지의 질을 판별하는 운동감각 지능을 개발합니다. 셋째, 의념을 통한 기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넷째,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타인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을 숙달시킵니다. 현재 한의학계, 물리치료계, 카이로프랙틱계 등에서 활법의 일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무술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행하는 것은 활법의 외형적 모방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법이 아닙니다. 동방활법은 현재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현대인들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해부학적 재해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해부학을 통한 경락과 경혈의 재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락이 지나가는 경로와 실제 신경, 혈관, 림프관의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양명 위경이 지나가는 경로와 비골신경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며 수소음심경의 경로와 척골신경의 분포도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주요 경혈들의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신경이 집중되어 있거나 혈관이 분지하는 지점, 근막이 교차하는 지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막 체계와 경락 이론의 연관성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막은 전신을 연결하는 연속적인 구조물로 기계적 장력을 전달하고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락이 기와 혈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전통적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리학적 기정 유명도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대한 동방활법의 효과를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혈 자극이 혈관의 확장을 유도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림프순환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개선되고 부종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기의 순환 개선이 실제로
림프순환의 개선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증 조절 메커니즘에서의 활법의 역할도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경혈 자극이 내인성 오피오이드의 분비를 촉진하고 통증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게이트 컨트롤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율신경계 조절에 미치는 활법의 영향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개선되고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적 진단 방법과의 결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진단과 전통적 진단의 상호 보완적 활용이 그 예입니다. MRI나 CT 검사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전통적 진단법으로 기능적 문제를 파악하는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등 생화학적 지표와 전통 진단의 비교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결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들의 강인응 수치가 실제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신결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들의 신장 기능 관련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진의 현대적 해석과 혈류 역학적 검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파 분석기를 사용하여 전통적 맥진과 현대적 맥파 분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한 활법 효과 검증이 그 중심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 소화장애, 스트레스 관련 질환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활법 치료의 효과,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복부활법의 효과, 불면증에 대한 정신활법의 효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지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법 치료 전후의 염증 수치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변화, 면역 지표 변화 등을 측정하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검증이 동방활법의 본질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동방활법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 지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검증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활법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활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순한 근육 이완이나 관절 교정을 넘어서 전신의 에너지 균형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를 달성합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은 활법의 주요 치료 영역입니다. 활법은 단순히 뼈와 근육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신의 에너지 불균형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동맥과 인맥의 순환을 개선하여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도합니다. 관절염도 효과적으로 치료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관절 질환은 관절 주변의 기혈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에너지 정체를 해소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근육 질환인 근막 동통증 후군, 섬유 근육통 등의 만성 근육 질환들도 활법의 전문 영역입니다. 근육 내 결절점들을 정확히 찾아 해소하고 전신의 근육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로 내과 질환입니다. 활법은 내과 질환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장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하고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최적화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합니다. 소화기 질환으로는 위염, 윗궤양, 과민성대장 증후군,
만성변비 등이 활법의 주요 치료 대상입니다. 비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정상화시킵니다. 호흡기 질환인 천식, 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 성비염 등도 효과적으로 치료됩니다. 폐기의 선발 숙강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순환기 질환인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등은 심기의 조화를 통해 치료됩니다. 심혈관계의 자율신경 기능을 정상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내분비 질환인 당뇨병, 갑상선 질환, 부신 피로 증후군 등도 활법의 치료 영역입니다. 신기를 보강하고 전신의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는 정신신경계 질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정신신경계 질환들은 활법의 독특한 강점이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심신의료의 관점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료 저항성 상태에서 활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심기허약과 강이울결의 복합적 상태를 개선하여 감정의 안정을 찾습니다. 수면장애인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등은 신음허화왕이나 심신불교의 상태로 진단됩니다. 음양의 균형을 회복시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찾습니다. 두통과 편두통은 현대의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활법은 머리로 올라가는 양기의 과잉과 아래로 내려가는 음기의 부족을 조절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활법의 전문 분야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전신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활법의 부인과 치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기혈순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생리불순과 생리통은 생리주기의 불규칙성으로 축맥과 인맥의 기능 이상으로 진단됩니다. 이러한 기경팔맥의 조화를 통해 여성의 생리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들이 신음허와 간양상항의 복합상태로 나타납니다. 활법은 이러한 음양 불균형을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불임증의 경우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불명불임에서 활법은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최적화하여 임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과 질환입니다. 어린이들의 질환은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몸의 특성을 고려한 활법의 소아과 치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장 장애로 키가 작거나 발육이 지연되는 경우 신정 부족으로 진단하여 치료합니다. 성장판의 활성화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소아천식은 어린이의 천식을 폐비허약으로 진단됩니다. 폐와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기관지의 과민 반응을 완화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ADHD를 심신불안의 상태로 진단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야뇨증은 소아 야뇨증을 신기허약으로 인한 방광조절 능력 부족으로 진단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야뇨를 멈추게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후천성 소아마비나 각종 암, 그리고 코로나와 HIV 같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질환들과 생명의 기운이 닿아여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특히 큰 활법의 효과를 봅니다. 따라서 일일이 나열하진 못하지만 활법으로 치료된 사례들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건강 문제들은
대부분 에너지 순환의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 환경오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로 증후군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 증상으로 상초의 기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하초의 기가 부족해지는 상혈화한의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넘어서는 전신적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장애는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가 강이울결과 심신불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는 서구 의학의 증상 기반 접근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병리 상태입니다. 환경 독소 축적은 현대 사회의 각종 화학 물질과 중금속 등의 환경 독소가 인체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간신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 증가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활법은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인 에너지 불균형을 찾아 교정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불균형을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법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물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활법은 전인적 접근을 통해 전신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전체의 조화를 통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라고 분류되는 질환들의 대부분은 에너지 순환의 심각한 장애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서구 의학의 분석적 접근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지만 활법의 전인적 에너지 접근으로는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환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등의 자가면역 질환들은 면역계의 혼란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서구 의학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억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활법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을 정기 부족과 사기 침입의 복합 상태로 진단합니다. 정기를 보강하고 사기를 제거함으로써 면역계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신정을 보강하고 비기를 건실하게 하여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둘째,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들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의 퇴행을 막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활법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을 신정 부족과 수불승화의 상태로 진단합니다. 신장의 정기를 보강하고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개선함으로써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퇴행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셋째, 암질환. 암은 현대의학의 3대 치료법, 즉 수술, 방사선, 항암제로도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정상 세포까지 손상되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법에서는 암을 정기 허약과 어혈, 담음 등의 병리 산물 축적으로 진단합니다. 정기를 보강하여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고 병리 산물을 제거하여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개선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합니다. 활법의 진단은 서구 의학의 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나 검사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시술자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환자의 에너지 상태를 직접 파악합니다.
관찰 진단은 환자의 얼굴색, 체형, 자세, 걸음걸이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체질을 파악합니다. 숙련된 활법 시술자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맥진은 손목의 맥박을 통해 오장육부의 상태와 기혈 순환을 진단합니다. 활법의 맥진은 단순히 맥박의 빠르기나 강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28가지 맥상을 통해 세밀한 진단을 합니다. 촉진과 결진은 환자의 몸을 직접 만져서 근육의 긴장도, 온도, 습도 등을 파악하고 8가의 결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는 오랜 무술 수련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는 고도의 촉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진은 환자의 증상, 생활 습관, 감정 상태 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특히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거나 호전되는지를 파악하여 에너지 불균형의 패턴을 찾습니다. 활법 치료는 반드시 손을 사용한 수기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최고 수준의 시술자라도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활법의 본질적 특성이며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치료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해소법은 진단을 통해 발견된 8개 결을 순차적으로 해소합니다. 각 결마다 특별한 기법이 있으며 시술자는 정확한 방향과 강도로 압박하여 에너지 정체를 풀어줍니다. 경락소통법은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12경락과 기경팔맥의 순환을 개선하여 전신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음양조화법은 상하, 좌우, 표리의 음양 균형을 맞춥니다. 과도하게 올라간 양기를 내리고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오장육부 조절법은 각 장부의 기능을 최적화시킵니다. 허약한 장부는 보강하고 과도하게 항진된 장부는 진정시켜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활법 치료의 효과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정도, 연령, 체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성질환인 급성요통, 급성위염 등은 1회에서 3회 치료로도 완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정체가 심하지 않고 국소적인 경우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몇 년간 지속된 경우 10회에서 20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처음 5회에서 10회 사이에서 증상의 호전을 느끼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룹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분류되는 질환들도 활법으로 치료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0회에서 10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작 시점입니다. 질병이 너무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활법의 원리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시작점이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법 시술자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술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급 시술자는 3년 미만의 경력으로 이 수준의 시술자들은 규칙 기반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경혈의 위치를 암기하고 있고 기본적인 지압법을 구사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혈 위치와 지압법을 구사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에너지 진단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증상 완화 수준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급 시술자는 3년에서 10년의 경력으로 이 수준에서는 제한적인 패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12경락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락별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기경팔맥이나 복잡한 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12경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락별 치료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시술자는 10년에서 20년의 경력으로 이 수준에 이르면 진정한 임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최고 기술자는 20년 이상의 경력과 활기도, 무술의 절정 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최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20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는 활기도, 무술의 절정에 도달한 자만이 가능한 경지입니다. 이 수준의 시술자들은 직관적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명시적 규칙이나 의식적 추론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 패턴 인식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직관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기도, 무술의 절정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의 가장 심각한 오해와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활기도, 무술의 수련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법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술 수련 과정에서 개발되는 내공과 기감은 활법 시술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가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술 수련 없이 활법을 시술한다는 것은 음악 이론만 알고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연주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의료계의 다른 분야에서 활법의 일부 기법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이러한 무술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것은 활법의 겉모양만 흉내낸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활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의학계에서 활법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전통적인 침구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기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혈 자극이라는 외형적 유사성에만 주목할 뿐 활법의 고유한 철학적 기반과 에너지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침구학의 패러다임으로 활법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침구학은 메리디언 스티뮬레이션을 통한 호모스태틱 레귤레이션을 목표로 하지만 활법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through direct manipulation을 추구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 철학이며 단순히 도구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한의사들이 충분한 수련 없이 활법을 시술하면서 마치 기존의 추나요법이나 도인한교법의 변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며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계에서 활법의 일부 기법들을 매뉴얼 테라피의 한 형태로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학의 기본 패러다임은 바이오미케니컬 다이스펑션의 코렉션에 있으며 이는 활법의 에너제틱 리밸런싱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소위 활법 기법들을 분석해보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마이오파셜 릴리스나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기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전히 기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활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Evidence-Based Practice라는 이름 하에 활법의 효과를
단순한 물리적 자극의 결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교향곡의 아름다움을 음파의 물리학으로만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카이로프랙틱계에서도 활법의 일부 기법들을 스파인 마니퓨레이션의 보완적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법은 structural realign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활법의 energetic dimension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터들이 사용하는 활법은 본질적으로 소프트 티슈 기술의 일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joint dysfunction과 muscle imbalance라는 생체역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뿐 기의 순환과 결이 해소라는 활법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카이로프랙터들이 몇 주간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활법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무술 수련과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활법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활법이라는 명칭의 상업적 남용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 기법에 활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케팅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랜차이징을 통한 활법의 대중화 시도들입니다. 이들은 몇 달간의 단기 교육으로 활법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사사전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법의 깊이와 복잡성을 심각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의 저하와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과학적 활법, 현대적 활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통 활법을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지식 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파 간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학술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기법의 사용은 치료 효과의 부족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술자를 선택하는 것은 치료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자의 경력과 수련 배경 파악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히 몇 년간 활동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는지,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정식으로 전수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방활법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술자가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는지, 그 계보의 신뢰성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만 들은 것과 정식으로 사제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수련한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또한 활기도 무술의 수련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한 동방활법은 활기도 무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술 수련 없이는 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고 기를 다루지 못하면 진정한 활법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시술자의 철학적 이해도 평가도 중요합니다. 초진 상담 시에 시술자가 어떤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증상만 묻고 해당 부위만 치료하려고 한다면 초급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환자의 전체적인 생활 패턴, 감정 상태, 체질적 특성,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고급 시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 능력의 수준 확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맥진 능력은 시술자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맥을 짚어보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이 실제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련된 시술자라면 맥진을 통해 환자가 말하지 않은 증상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와 같은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접근법의 체계성 평가도 필요합니다. 치료 계획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급 시술자는 주로 아픈 곳을 치료하는 접근을 합니다. 중급 시술자는 관련 경락을 포함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고급 시술자는 전신의 균형과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 치료 계획을 씁니다. 시술자의 인품과 자세 관찰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릅니다. 환자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장하거나 현대의학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 환경과 시설 점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실이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일회용품은 매번 새 것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환자들의 후기와 평판 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족도보다는 구체적인 치료 경험과 효과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자신에게도 반드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 비용의 합리성 검토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싼 경우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면서도 치료 내용에 비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용보다는 치료의 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실력 있는 시술자에게 치료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동방활법의 존재론적 정체성과 현대적 위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동방활법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활기도에서 파생된 치유체계로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12경락과 8개의 기경팔맥, 그리고 8개의 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체의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이 치유법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동방활법은 단순한 치료 기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의학체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병들에 대해 기존의 서구 의학이 제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활법은 기철학에 기반한 독특한 의학적 패러다임으로서 서구 환원주의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들에 의해 규정됩니다. 첫째, 활기도 무술과의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론적 필연성입니다. 무술 수련을 통해서만 개발되는 기감과 에너지 조절 능력은 진정한 활법 시술의 전제 조건이며, 이를 결여한 모든 시술은 활법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전인적 에너지 의학으로서의 특성을 가집니다. 활법은 국소적 증상 치료가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 순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분석적 접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통합적 접근이며,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모든 접근은 활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화된 체질의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활법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존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고유한 체질과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추구합니다. 이는 정밀의학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개인화 접근입니다. 현재 의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법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적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학술적 정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전통 지식 보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술적 기반 없는 활법 시술은 명백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수학적 기초 없이 물리학을 가르치거나 해부학적 지식 없이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상업적 브랜딩을 위한 활법 명칭 남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 기법에 활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며 전통 지식에 대한 모독입니다. 단기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은 활법의 깊이와 복잡성을 심각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수련이 필요한 고급 기회를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학술적이며 비윤리적입니다. 동방활법과 현대의학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활법이 현대의학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영역을 인정하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학 체계가 동일한 현실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의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필요하며, 만성 질환이나 체질 개선에서는 활법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학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 재해석, 과학적 검증과 철학적 성찰, 제도적 지원과 대중적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방활법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지혜가 담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인류 의학사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지식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저절로 보존되거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개인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동방활법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활법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을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체계로 보고 전인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증상만을 억제하는 대증적 치료가 아니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질환들도 활법의 원리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시작점이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활법을 받아야 합니다. 무술적 기반 없이 단순히 기법만을 모방한
가짜 활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은 시술자의 배경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정한 활법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활법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직면한 건강 문제들에 대한 가장 앞선 해답을 제시하는 미래의학입니다. 개인화된 치료, 예방 중심의 의학,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 전인적 접근 등 현대 의학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실현해온 완성된 의학 체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법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으로 활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만연한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법은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의술, 활법이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전체로 회복시키는 철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의 흐름, 경락의 소통, 무술을 통한 내공, 손을 통한 치유,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깨달아 전해준 지혜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활법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의학의 가장 오래된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